이틀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죠. 자, 경찰이 자신을 송치한 데 대해서 되도록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꺼냈죠.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 대가성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그 대가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가 대변이 있으니까요. 답변은 그쪽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제3자 다시 한번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자,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왜 갑자기 다시 또 기소 의견으로 넘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그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경찰에서 또 답이 왔습니다. 네. 다시 보완 조사를 해보니까 추가 증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9월에 이미 불송치하로 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그때도 3년 동안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1년 후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 누가 이런 상황이 누구를 닥치더라도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왜 1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냐. 경찰청장이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했던 말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이 뭐냐면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대요. 아마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번에 조사에서도 다르게 말을 바꾼 것 같고요.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됐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누군지, 이제 번복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년 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게 정권 바뀐 이후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아니 1년 전에 불송치였다가 왜 갑자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그거 경찰 가서 물어보세요. 자, 경찰이 답한 그 장면 들어보시죠. 성남FC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경찰청장은 국회에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에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달라진 거죠?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또는 판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청장님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 보복이에요.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아니 이 불송치 결정 났던 게 갑자기 왜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느냐. 그래서 정치 보복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부실 수사 프레임을 또 갖다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경찰이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똑바로 안 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수사를 해보니 이 기소 의견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 지금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눈치를 봤는지 뭐가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더 수사를 해야 한다. 경찰에 더 보안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차장검사 의견을 묵살을 했을 때 그 차장검사는 사표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들여다볼 사항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경찰의 얘기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증언이 좀 번복이 됐다. 그래서 더
즉 그 전까지 알려졌었던 얘기와는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기소 단계에서 항의할 수는 있겠으나 결론은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기소 단계에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법원의 판단을 독립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를 했다가 검찰이 보완 지시를 내려서 네. 다시 수사했을 때 기소로 바뀌는 경우가 뭐 희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대표가 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 대해서 망신주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과 핍박을 해서 민주당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정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의혹을 제기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번복하신 분이 누군지, 어떤 내용으로 번복이 됐는지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런 그 수사 내용이 3년 동안 수사하고 1년 만에 3년 동안 수사 결과 나온 거를 1년 만에 뒤집은 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이 행안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는 여당 의원들의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부실 수사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72억 원에 샀던 땅에 6,174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 때문이었고, 이때 마침 두산건설은 40억이 넘는 돈을 성남FC에 후원을 합니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2018년에 고발된 사건이 4년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안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는 진술에 따라 가지고 그 객관적인 증거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처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자체가 2018년도에 고발된 사건인데 4년 만에 검찰에 송치가 된 것. 그러니까 그 기간이 문재인 정권과 거의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들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죠. 여당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여당은. 근데 이제 야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실 불송치될 내용을 3년이나 끈 게 그렇게 뒤지고 뒤져서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친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나올 게 뻔하고, 친문 진영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뭐 나중에 이낙연 대표가 나오셨지만, 전 대표가 나오셨지만, 친문 그룹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 측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한 건 아니에요. 뭐 이게 정권이니까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봐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 일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봐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수사를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사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뭐 친문 그룹의 하나의 무슨 대선 후보로 보고 지원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요즘 민생이 좀 어려우니까 민생을 잘 챙기고 또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피는 그런 민주당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당 대표가 되시면 통상적으로 우리 그 노무현 우리 전 대통령님 노소에 참배하고 또 예방하는 게 통상적인 관리였어요. 그래서 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봉하마을 방문 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또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자,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후에 봉하마을을 갔어요. 이런 부분들을 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변상련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가서 참배한 것이 지금 말씀한 정치적 분석 가운데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쨌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봉하마을 방문은 사실은 그 민주당 내에 아직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요. 예전에 친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이제 전부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통합의 메시지가 저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대표로서 민주 진영의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